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취득세 세율 중에서 이제 마지막 세율이 중과세율이에요. 중과세율. 여러분 교재 82. 이 중과세율은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최근에는 많이 물어보지 않죠. 세율은 표준세율과 특례세율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리하시고 이 중과세 부분은 개념 정도만 보시고 갈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82쪽 취득세 중과세, 취득세 과세 대상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 세율을 표준세율로 가지 말고 여기 이와 같은 표준세율을 적용하지 말고 이 세율의 일부를 더해서 아주 높게 부과합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 도표 보시면 사치성 재산인도 있고 과밀억제권력 대도시 중과세가 있는데 먼저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봅니다. 첫 번째 사치성 재산. 이와 같은 사치성 재산은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다는 얘기는 경제적 부담 능력이, 세금 부담할 능력이 있으니까 샀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취득세를 많이 부과하겠다 이거죠. 개인이든 법인이든 간에. 그럼 얼마만큼 부과하느냐. 그래서 보시면 82쪽 밑에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 그랬죠. 여기서 잠깐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보충학습에 중과기준세율 그랬죠. 이것은 표준세율에서 빼거나 더하거나 할 때 그래서 중과세를 적용하거나 표준세율에서 가감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2% 1000분의 20을 중과기준세율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중과기준세율은 2%예요. 그럼 다시 왼쪽으로 와서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 100분의 400이면 4배라는 얘기죠. 2%의 4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 2%의 100분의 400이면 4배. 아니 그냥 4배 하면 좋은데 법률이 그래요. 2배면 100분의 200, 3배면 100분의 300, 4배면 100분의 400. 2%의 100분의 400이면 8%죠. 그래서 사치성 재산은 무슨 세율? 표준 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100분의 400을 합한 거니까 8%를 더하라 이 얘기입니다. 표준세율에다가 몇 프로? 8%를 더하라. 이와 같은 표준세율에 여기 보실래요? 자, 만약에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했는데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면 여기에 8%를 더하면 12%로 취득세 내라 이 얘기고 상속을 받았을 때는 2.8%인데 사치성 재산을 받았다면 8% 더하니까 10.8%를 내라는 얘기죠. 또 증여받았으면 3.5%인데 사치성 재산을 증여받았으면 11.5라는 얘기죠. 8% 더하니까. 또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원시 지었는데 사치성이다. 그러면 8% 더해서 10.8 그죠? 분할은 10점, 10.3 이렇게 표준세율에 8%를 더해서 취득세 내라. 또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사치성이 아니면 이렇게 취득했으면 표준세율로 내고 그리고 나서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사치성으로 변하면 추가로 돼야 돼. 추가로 8%. 그것도 뒤에 또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치성 재산은 표준세율의 8%를 더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82쪽 세 번째 줄 이 경우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 선박을 두 사람 이상이 구분해서
건축물 따로 토지 따로 구분해서 취득해도 중과세하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시차를 두고 취득했어요. 이번에는 건축물만, 다음에 한두 달 지난 다음에 또 뭐 토지를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취득했다. 시차를 두고 취득해도 다 중과세 한다. 구분해서 취득했던, 아니면 한 사람 여러 사람이 시차를 두고 취득하던 다 중과세 하겠다. 그렇다면 사치성 재산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죠. 사치성 재산의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별장. 여러분, 별장이라고 하는 것은 70년대, 60년대 대중가요 중에 우리 별장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어요. 노래, 그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어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이와 같이 멋있는 지역에 지어놓은 것이 별장이냐? 아니다.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이 사치성인 고급주택으로 변할 수도 있다. 지역이 어디냐?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별장은 뭘 별장이라고 하느냐? 세법에 거기 1번 주거용 건축물을 얘기는 두 글자로 주택이에요. 주택을 늘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늘 주거용에 사용한다는 얘기는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살고 있어요. 생활하고 있어요. 이게 주택이지. 그런데 늘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고 얘기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주소도 없고 비어있는 주택인데 전기수도 가스 등을 봤을 때 주거용으로 늘 사용하는 게 아니라 휴양시설로 피서철에 잠시 이용하거나 또는 휴식공간, 놀이 등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건축물과 부속된 토지, 그것을 우리는 별장으로 보겠다. 이렇게 한 줄 가지고 시험에서는 법률에 이렇게 물어보지만 세부적인 건 별장이냐 아니냐 기준은 복잡해요. 그런데 우리가 법률 하나로 볼 때는 주거용 건축물을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고 휴양시설로 피서철에 놀이 등의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주택과 부속된 토지는 뭘로 본다? 별장으로 보겠다. 그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전주택과 부속된 토지는 휴양시설로 실제로 사용하고 있어도 별장으로 중과세 안 하겠다. 이 취지는 밑에 잠깐 순서 바꿔서 보충학습 있죠. 농촌에 농가주택 폐가가 되어 있는 걸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사서 휴양시설로 사용을 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켜라. 그런 측면에서 이러이러한 주택은 실제로 휴양시설로 사용하고 있어도 별장 중과세에서 제외하겠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시험에서 물어볼래 원하지만 참고로만 보면 첫 번째 대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약 200평 이내일 것, 또 건물의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약 45평 이내가 되라 이 얘기죠. 그리고 취득할 때 당시 건축물의 건물의 시가 표준액만 6,500만 원 이내일 것, 그리고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닐 것, 이런 지역은 안 돼. 수도권 지역 1번 수도권 지역도 안 되고 광역시의 군 지역도 안 돼. 광역시의 군 지역 하면 인천광역시의 강화군이나 옹진군도 안 된다 이거죠. 다만 이 군 지역에서도 다만 군사시설이 되어 있는 접경 지역이나 지정된 자연 녹지 보전지구로 지정된 그런 지역은 제외하고 일반 광역시의 군 지역이나 수도권 하면 서울, 경기, 인천은 제외. 그런 지역이 아닐 것. 두 번째는 거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아닐 것, 또는 도시 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지역이 아닐 것. 그리고 그 밑에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도 아니고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이 아닌, 그럼 이런 지역 빼면 오지 상간에 있는 그런 주택을 사서 휴양시설로 사용하고 있어도 그건 별장으로 보지
않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로 가서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 주택과 부속된 토지는 별장의 범위에서 보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해서 주택을 휴양, 피서, 놀이 등으로 사용하면 별장으로 보겠다. 이때 2번 주택의 부속 토지 경계가 없어서 담장 울타리가 없어서 불분명하다 그럴 때는 주택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를 우리는 부속된 토지로 보겠다. 3번 이와 같은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별장은 본인과 또는 가족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또 법인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별장은 임직원 등이 뭐하고 있는 거 사용하는 것으로 보며 그랬죠. 이건 큰 의미 없고 여기서 기억할 건 두 번째 줄 끝에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별장이 또 하나 있어요. 두 번째 줄 끝에 주거와 주거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지어진 오피스텔이 있죠.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분양받으면 주택이고 업무용으로 분양받으면 상가죠. 그런데 이런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분양받고 사업자 등록하고 사업장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도 없고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그런 오피스텔도 별장의 범위에 포함한다. 포함. 그래서 우리는 별장하면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휴양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토지가치를 별장으로 본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시험에서 이걸 깊이까지 물어볼 수는 없지. 자, 다음에 2번. 이번에는 골프장입니다. 여러분 골프장도 보실래요? 자, 이런 골프장을 하나 만들려면 어때요? 산에 있는 나무를 다 잘라내니까 자연이 훼손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걸 정지 작업을 하고 거기에다가 잔디를 심고 제초제를 뿌리니까 환경이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골프장은 국민의 운동시설, 체육시설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런 골프장을 만들어 놔야 사람들이 가서 여기서 운동을 하게 되면 뱃살이 들어가요. 뱃살이 들어가면 병원 2번 갈 거 1번밖에 안 가고 그러다 보면 국가에서 지출하는 복지비 지출이 그만큼 절약되겠죠. 그래서 체육시설을 만들어라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중과세는 뭐예요? 만들지 말아라.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 골프장을 만들어서 개장을 할 때요. 요렇게 신설해서 개장할 때 등록할 때 요 부분은 회원들만 운영하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요거는 대중골프장으로 구분해서 등록을 합니다. 이때 대중골프장은 체육시설이니까 만들어도 되지만 이 소수 인원이 이용하는 회원제 골프장은 웬만하면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요거 회원제 골프장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토지상에 있는 임목까지 중과세 하겠다. 그래서 우리 골프장 하면 회원제 골프장을 신설해서 개장을 하거나 아니면 처음에는 이렇게 개장을 해서 영업을 하다가 요만큼 계속 늘려서 대중골프장을 회원제로 바꿀 수도 있죠. 이렇게 변경을 해서 등록하는 경우도 중과세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회원제 골프장을 신설 또는 증설 변경해서 개장할 때 또는 개장 등록을 안 하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중과세 하겠다. 그래서 골프장 하면 사치성의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을 얘기한다. 참고로 확인해 보죠. 83쪽 밑에 1번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회원제 구분 등록 대상이 되는 회원제 골프장 부동산 그랬죠. 회원제 골프장 부동산 중에 구분 등록 대상이 돼서 구분해서 등록이 되는 토지나 그리고 건축물 그리고 토지상에 있는 임목 요걸 중과세 대상으로 하겠다. 이때 다음 장 2번 구체적으로
체육시설업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첫 번째 줄 가로 안에 등록을 하거나 시설을 증설하여 여기는 대중골프장으로 영업을 하다가 중도에 회원제를 증설했다. 증설해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경우도 증설이니까 중과세. 그래서 회원제 골프장을 신설, 증설했을 때 중과세 한다.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해서 사치성은 회원제 골프장이구나. 다음 세 번째 사치성은 고급 오락장입니다. 고급 오락장. 이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연말 연시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여러분이 준비를 안 했을 때는 시간적 여유가 많으니까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지인들하고 이상한 데도 많이 갔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장소가 뭐냐? 고급 오락장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도박장이나 또는 미풍양속이나 풍기문란을 저해할 수 있는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이나 유흥주점 이런 건축물 부속된 토지가 고급 오락장이에요. 그래서 확인해 볼까요? 거기 1번 도박장. 여기서 도박장은 빠찡코, 슬롯머신 이런 것이 설치됐거나 카지노장이죠. 외국인 전용 카지노장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국민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장 강원도 정선에 있죠. 그런 걸 자꾸 만들면 국민 정서가 사행심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중과세하는 거죠. 또 유흥주점 하면 룸사롱이나 요종 또는 특수 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부속된 토지까지를 고급 오락장으로 보는데 이때 2번 고급 오락장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없어서 불분명하다 그러면 건축물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를 부속된 뭘로 토지로 보겠다 이건데 여기서 고급 오락장 하면 사행심 조장하거나 무도장 또는 유흥주점 특수목욕장 그랬는데 그런 유사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그랬는데 참고로 밑에 보충학습 잠깐 보시면 이것은 시험에서 물어볼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상가 건물 등을 가지고 있는 분, 소유하고 있는 분은 이 보충학습에 있는 시험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한 번 정도는 읽어보셔라. 왜?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 건물에 세입자가 들어와서 이런 걸 차리면 그게 바로 보다 사치성 고급 오락장이 되니까 취득세 추가로 돼야 되고 취득세는요. 여기 보실래요? 취득세 매매로 취득했을 때 4%인데 8%면 2배 더 내요. 그죠? 취득세는 취득했을 때 한 번만. 그런데 재산세도 사치성 재산은 매년 중과세예요. 사치성 재산일 때와 아닐 때 재산세가 16배 차이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필수적으로 이 보충학습 알고 있어야 된다. 시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할 건 아니죠. 참고로 그 밑에 보시면 1번 당사자 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의 득세를 따지는 자동 도박기 즉 카지노장. 이때 외국인 전용 카지노장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출입할 수 있는 것. 2번은 자동 도박기 설치됐죠. 빠찡코 슬롯머신 이런 것이 설치된 일반 건축물도 고급 오락장이고 3번 머리와 얼굴을 정리할 수 있는 미용실인데 욕실을 별도로 갖춰놓고 욕실 요금을 외에 별도로 욕실 요금을 받고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대표적인 시설물이 되어 있으면 그런 것도 고급 오락장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유흥주점이죠. 가번에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한 거죠. 입장료 내고 들어가서 춤을 출 수 있는 장소 캐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클럽 또는 콜라텍 이와 같은 춤을 출 수 있는 장소 다만 영업장이 100제곱미터니까 33평 초과 그죠? 이상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나번에 보시면 적개권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룸사롱이죠. 그래서 영업장 면적의 50% 이상이 룸으로 되어 있거나 반영구적으로 되어 있는 칸이 5칸 이상인 룸으로 되어 있는 유흥주점, 룸사롱, 요종 이런 것이 고급 오락장이다. 여러분 건물 가지고 있는데 세입자가 들어와서 임대차 계약할 때 특약사항 적어야 되는데 물어봤어요. 당신 뭐 할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갖고 저 술집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 그러면 세입자는 룸사롱 한다는 의사표시였고 누구? 건물주는 호프집이나 하는 줄 알았지. 그래서 특약상으로 명시 안 해놨더니 나중에 중과세가 되면 이게 다툼이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공인중개사가 특약상으로 그런 걸 반드시 명시를 해주겠지만 개인과 개인 간에 거래할 때는 이런 내용을 좀 알고는 있어야 된다. 참고로만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고급 오락장 다시 위로 가서 3번 올해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개정된 부분 고급 오락장이 3번이에요. 자, 고급 오락장을 취득할 때 고급 오락장이 있으면 그거 중과세 하는데 취득한 날로부터 작년까지는 30일이었어요. 올해부터는 개정돼서 60일입니다. 자,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고급 오락장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건 중과세하지 않는다. 물론 상속받은 경우는 6개월,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상속받아서 취득한 경우는 9개월 안에 용도가 바뀌면 중과세 안 해요. 그러나 상속이 아닌 매매 등으로 취득했다면, 증여로 취득했다면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중과세 안 하고, 또는 60일 이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 등의 공사가 착공,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다면 그건 고급 오락장으로 사용할 목적이 아닌 걸로 보고 중과세 대상에서 뭐한다? 제외한다. 이런 규정이 있죠. 30일이 아니라 60일 요거 개정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급 오락장 보셨고 이번에는 고급 선박. 부동산은 아니지만 고급 선박은요. 개인이 선박을 취득할 수도 있고 법인이 취득할 수도 있죠. 그런데 법인이 취득한 선박인데 업무용이 아닌 비업무용 선박 아니면 개인은 자가용이라고 하죠. 개인이 취득한 선박으로서 시가 표준액이 3억을 부하라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이 고급 선박입니다. 여러분 시가 표준액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실거래 가격의 토지 주택 같은 경우는 60% 정도의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지만 부동산이 아닌 차량이나 선박, 항공기 등은 시가 표준액이 한 3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낮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가 표준액이 3억을 초과한다는 얘기는 실거래 가격 10억 이상 주고 사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10억 이상 주고 사는 요트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게 고급 선박이다 이 얘기죠. 다만 이런 고급 선박을 취득할지라도 학교 등에서 실험, 실습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건 중과세 대상에서 뭐한다? 제외되는 게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고급 선박, 마지막으로 고급 주택. 사치성 재산의 고급 주택이에요. 이 고급 주택은요, 하나는 단독 주택과 또 하나는 공동 주택으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85조 고급주택의 밑에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나왔죠. 요거 1번, 2번, 3번, 4번은 단독주택 기준이고 5번은 공동주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은 1, 2, 3, 4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1, 2, 3, 4 중에 어느 거든 해당이 되면 여기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고급 주택으로 보겠다. 그 첫 번째가 바로 1번 한 구의 건물 연면적, 건물 면적이 단독주택, 건물 면적, 주차장 면적은 제외하고 연면적이 331제곱미터 초과, 대략 100평을 초과하라. 그죠? 그리고 건물 가격만 계산했을 때 건축물 시가 표준액이 9천만 원 초과하라.
그리고 취득할 때 당시 토지 건물 합쳐서 시가 표준에 6억을 부하라 초과, 토지 건물 합쳐서 개별주택 가격이 6억을 부하라 초과,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충족됐을 때 고급 주택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331제곱미터 초과 9천만 원 초과 있는데 시가 표준액이 5억이라면 이건 고급 주택이 아니다. 세 가지가 다 충족됐을 때. 다음 두 번째는 한 구의 건물 대지 면적이죠. 대지 면적이 662제곱미터 초과, 약 200평 초과라.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가 표준액만 계산했을 때는 9천만 원 초과하고, 취득 당시 토지 건물 합쳐서 개별주택 가격, 즉 시가 표준액이 6억을 부하라 초과, 이것도 세 가지가 다 충족됐을 때 고급주택이다.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건물 면적이냐 대지 면적이냐 이거죠. 다음 3번은요, 단독주택의 한 구의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됐는데 적재 하중이 200kg 이하는 제외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재 하중이 200kg 이하라는 얘기는 소형 엘리베이터니까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편의시설로 보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건 제외하고 200kg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가 단독주택에 설치됐고 그 주택의 취득 당시 토지 건물 합쳐서 시가 표준액이 6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됐으면 고급주택으로 보겠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제 단독주택의 4번은요, 1번, 2번, 3번은 시가 표준액 6억을 초과하라 그랬는데 4번은 그게 없어요.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됐거나 아니면 67제곱미터니까 약 20평 이상의 수영장 중에서 어느 거든 하나라도 단독주택에 설치됐다면 면적 가격 따지지 않고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단독주택은 네 가지가 있고요. 다음 공동주택, 여기서 공동주택은 대표적으로 구분해서 등기되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공동주택인데 우리가 하나 헷갈리는 거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이 다가구 주택도 공동주택에 포함하라. 왜? 여러분 건축법 시행령 보면 여기 보실래요? 건축법 시행령에는 출입문을 별도로 갖춰놓고 전체의 2가구 이상 19가구 이하,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고 층으로는 3층 이하 단독주택을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는데 우리 세법에서는 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걸 전체 주택 몇 개로 보면, 하나로 보면 여기가 35평, 여기가 35평, 여기가 35평 하면 합쳐도 100평이 넘죠. 그러니까 100평을 초과하면 1번 여기 단독주택에 고급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를 하나의 뭘로 봐라? 주택으로 봅니다. 세 가구가 살고 있으면 면적 토지 나눠서 주택을 세 가지로 각각 보고, 6가구가 살고 있으면 주택을 몇 개? 6개로 보고 공동주택과 같이 보겠다. 요 하나의 주택 한 세대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요거 가지고 이제 고급주택이냐 아니냐 면적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5번 한 구의 공동주택, 여기에 공동주택에 가로 열고 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어진 다가구형 주택을 포함을 하되, 이 얘기는 공동주택에 다가구주택도 포함을 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획된 면적 부분을 한 구의 건축물로 본다. 즉 하나의 주택으로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이렇게 해서 한 가구가 살 수 있는 걸 주택 하나로 보고 그걸 아파트와 같이 보겠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건축물 연면적이 공용면적 제외, 즉 전용면적이 245제곱미터를 보아라 초과 대략 73평 초과하면서 시가 표준액이 6억을 초과하든가, 아니면 복층형이 있죠. 위에층 아래층 내부 구조가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층 바닥 면적과 밑에층 바닥 면적을 더해서 274제곱미터 초과 약 84평 초과하면서 취득 당시 토지 건물 합쳐서 공동주택 가격이 얼마? 6억 초과하는 그런 공동주택은 고급주택으로 보겠다. 이렇게 해서 고급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인데 이런 주택을 취득하면 사치성이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위로 가서요. 방가로 5번 고급주택 바로 밑에 첫 번째 줄 끝에, 자 여기서도 아까 고급 오락장과 같은 내용이 있어요. 올해 개정된 거. 취득할 때 당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했어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중과세하지 않겠다.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택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 등의 공사가 착공 중에 있다면 그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처음에는 단독주택 고급주택을 취득해 놓고 그걸 카페나 음식점으로 사용한다면 그건 중과세 대상이 아니죠.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또 하나 가로 안에는 다만 상속을 받아서 취득한 경우라면 6개월 또는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상속받은 경우는 9개월 이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공사를 하고 있다면 중과세 대상에서 뭐한다? 제외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에 대한 사치성 재산을 하나 점검을 해보고 가죠. 요걸 여기 보실래요? 사치성 재산은 시험에서 많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첫 번째 주거용 건축물이나 또는 뭐예요?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 건축물을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놀이 등으로 부하고 있으면, 사용하고 있으면 그건 우리는 뭘로 본다? 별장이다 그랬어요. 그죠? 다음 골프장 하면 대중골프장도 있고 해원제 골프장도 있는데 이때 해원제 골프장 부동산 중 구분 등록 대상이 되는 해원제 골프장 안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그 토지상에 있는 임목, 이렇게 해서 중과세하는데 이때 골프장은 신설하거나 증설해서 개장 등록할 때 중과세하고 승계 취득은 신설 증설이 아니니까 중과세 안 합니다. 다음 고급 오락장이죠. 고급 오락장, 도박장이나 융주점, 특수목욕장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된 토지, 그리고 고급 선박은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업무용이 아니거나 개인이 취득한 선박으로서 시가 표준액이 3억 원을 부하는 거 초과하는 선박인데 다만 실험 또는 뭐요? 실습 등으로 취득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중과세 대상에서 부한다, 제외한다. 또 고급주택은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는데 단독주택은 건물 면적이 331제곱미터 100평을 초과하고 건물 가격이 9천만 원이죠. 9천만 원을 봐라 초과, 취득 당시 6억을 초과,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됐을 때 고급주택이다 그랬고요. 대지 면적이 200평 662제곱미터 초과, 그리고 9천만 원 초과, 취득 당시 시가 표준에 6억을 봐라 초과,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됐을 때도 고급주택으로 간다. 또 세 번째, 적재하 중 200kg은 제외, 그러니까 200kg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됐고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이 6억을 부어 초과하는 단독주택도 고급주택으로 본다. 다음 네 번째는
여기에 6억 초과 그런 게 없어요. 그죠? 여기는 에스컬레이터나 67제곱미터 약 20평 이상의 풀장 중에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설치된 단독주택은 면적 가격 따지지 않고 시설 기준으로만 고급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고요. 자, 또 공동주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공동주택에는 뭐 또 다, 가, 구 주택도 포함을 해서 일반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이 245제곱미터 약 73평 초과하고 시가 표준의 6억을 초과, 또는 복층형은 274 대략 84평 초과하면서 시가 표준의 뭐 6억을 초과하라. 그럴 때 고급주택이다. 또 하나, 여기서 이와 같은 고급 오락장하고 고급주택 요 두 가지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죠. 60일 이내 고급 오락장이나 고급주택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필요한 용도 변경 등의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면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30일이 아니라 개정돼서 60일. 요거 기억하시고, 또 하나, 이와 같은 사치성 재산은 두 사람 이상이 뭐했어요? 구분, 따로따로 나눠서 취득하거나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시간차를 두고, 시차죠. 시차를 두고 취득해도 다 무한다 중과세 대상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사치성 재산은 처음부터 사치성이면 표준세율의 8% 더해서 각각 취득세를 내고, 처음에는 사치성이 아니면 표준세율로 냈다가 5년 안에 사치성으로 바뀌면 추가로 8%를 내라.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치성 보시고요. 다음 중과세 다시 갑니다. 여러분 86쪽 보시면 과밀억제권력 안에 부동산 취득 그랬죠? 자, 이번에는 사치성이 아니라 이번에는 두 번째 뭐냐? 과밀 억제권력이에요. 과밀 억제권력 안에 무엇을 부동산 등을 뭐하면 취득을 하면 중과세 하겠다. 얼마만큼 중과세 하느냐? 이것은 표준세율 있죠. 표준세율의 4%를 더하라 그랬어요. 표준세율의 4%를 더하는데 무슨 내용이냐? 여기 과밀억제권력 요거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선 여러분 교재 한번 보실까요? 86쪽 양가로 2번 과밀억제권력 안에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따른 과밀억제권력에 두 가지 중과세가 있어요. 본점이나 주사무소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중과세하고, 또 하나는 과밀억제권력 안에 공장을 신설, 증설하기 위해서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거기 세율 세 번째 줄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은 2%죠. 1000분의 22%, 거기에 100분의 200. 100분의 200이면 2배예요. 2%의 2배, 4%를 합한 세율로 중과세 한다. 표준세율에 4% 더하라.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먼저 잠깐 보실까요? 여기 과밀 억제권력 하면 글자 그대로 요거는 서울특별시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의 16개 서울특별시 포함해서 16개 시 지역을 묶어놨죠. 여기를 과밀 억제권력. 그래서 원래는 서울 중심으로 19개 지역인데 세적이 빠졌죠. 과밀억제권력이 구체적으로 어디냐? 이건 시험에서 물어볼 수 없어요. 물어보면 지역 차별이니까. 그죠? 과밀억제권력에 사는 사람은 유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애워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개념 정도만 보시면 과밀억제권력 하면 서울특별시 중심으로 저기 경기도 의정부죠. 의정부 시부터 남양주, 구리시, 서울
그래서 광명시 지나서 저기 어디까지 수원시까지 내려갑니다. 이 안에 있는 지역. 그리고 저기 서쪽에 보면 고양시, 일산, 고양시서부터 동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성남시까지.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은 원래 19개, 서울까지 포함해서 19개 시지역인데 여기서 세 지역이 빠집니다. 세 지역. 그래서 고양시 옆에 있는 파주시가 빠지고, 수원시 옆에 있는 안산시가 빠지고, 성남시 옆에 있는 용인시 빼고, 이렇게 해서 16개 지역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묶어놨고, 이걸 뭐라고 한다? 과밀 억제권역. 뜻은 인구가 모였다는 얘기에 이 지역은 밀집이 되어 있거나 밀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꾸 사람이 이 지역으로 집중되는 것을 웬만하면 국가 정책상에 뭐하겠다? 억제를 하겠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다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혼잡해지니까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중과세 하는데, 이런 지역에다가 중과세 하는 건 두 가지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과밀억제권역 안에 개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법인. 법인의 본점이나 또는 뭐요? 핵심이 되는 주사무소죠.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업용 부동산이죠. 사업용 부동산을 뭐 했다면? 취득했다면, 이때 취득은 건물을 새로 신축하거나 본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건물의 면적을 늘렸다. 신축하거나 증축을 해서 취득했을 때만 중과세 하는 거고, 승계 취득은 기존에 있던 거니까 신축 증축이 아니니까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럼 이거는 누구만 해당되는 거예요? 법인만. 여러분도 과밀억제권역에 상가 건물 지으면 중과세 합니까? 안 해요. 개인이니까. 누가 하면? 법인이 하면 돼요. 법인은 본점으로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건물을 하나 짓거나 기존 건물이 있는데 면적을 늘리는 행위, 증축이 있으면 그거 억제하겠다. 그래서 표준세율의 4% 중과세 하겠다. 글자 그대로예요.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이 부분만 확인해 보면 86쪽 맨 밑에 방가로 1번이에요. 과밀억제권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이때 가로 열고 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 부속된 토지, 신축, 증축했을 때 중과세 하겠다. 또는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신탁재산 중 부동산을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에 또는 신탁을 종료한 후에 위탁자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도 포함한다. 이건 뭐냐? 법인이 부동산 취득해놓고 자기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중과세 하니까 신탁법에 맡겨놓고 그걸 업무용으로 사용할지라도 그건 중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거죠. 이랬을 때 표준세율에다가 4% 중과세 한다. 이렇게 제목만 보시고 시험에서 언급할 부분은 아니에요. 또 하나는 오른쪽에 87쪽 2번이죠.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을 보였다. 신설. 요것도 자, 과밀억제권역 안에다가 공장이에요. 공장을 뭐 했습니까? 신설 또는 뭐 증설하면서 이때 사업용 무엇을 과세 물건을 뭐하면 취득을 하면 그거 중과세 하는데 세율은 표준세율의 몇 프로? 4%를 더해서 이거나 똑같이 4% 더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따 확인하고 한번 보죠. 요 공장은 직접 제품을 제조, 생산, 가공, 조립 그런 거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놓은 게 공장인데 다만 도시형 공장은 뭐한다? 제외합니다. 또 하나 여기 이 과밀억제권역 안에 공장을 신설하더라도 공장이 있어도 되는 지역이 있어요. 공장이 있어도 되는 지역 어떤 지역이냐?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나 유치지역 있죠. 유치지역. 여러분 산업단지 수출 1공단 서울 구로동의 디지털이라고 하죠. 2공단, 3공단, 4공단 어디 있어요? 인천 부평에 대우자동차 있는 데 있죠. 그리고 수출 5공단, 6공단은 저기 인천의 주안에 있어요. 그죠? 포화가 되니까 남동공단이 생겼고 반월시화공단 저기 포승단지로 쭉쭉 내려가죠. 이런 데가 산업단지 유치지역이에요.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지역 안에 용도지역에 소규모 공장이 있어도 되는 지역, 무슨 지역? 공업지역. 이런 지역은 공장이 있어도 되니까 여기에다가 신설 증설은 중과세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걸 제외하고 공장을 신설하면 중과세 하는데 이때 도시형 공장은 중과세 대상에서 보한다 제외. 왜? 매연을 일으키지 않는 업종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신설. 신설의 기준은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연면적 얼마?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신설로 보겠다. 중과세 대상이죠. 바꿔서 얘기하면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은 신설했어도 중과세하지 않는다. 500제곱미터 이상부터 중과세 대상이에요. 그러면 증설은 뭐냐? 증설은 기존 면적의 몇 프로? 20% 이상 증가가 됐거나 아니면 증가된 연면적이죠. 증가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보였다. 초과. 이렇게 둘 중에 하나 해당이 되면 중과세 하겠다. 증설로 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기존 면적의 20% 이상 늘어났거나 아니면 20%가 안 되더라도 330을 보였다. 초과했으면 중과세하고 이때 중과세 대상 물건은 뭐냐? 공장을 신설 증설했으면 그 공장 건축물 중과세하고 부속된 무엇까지 토지도 중과세합니다. 그리고 공장을 신설 증설한 날로부터 몇 년? 5년 안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 공장용 차량 하면 화물 자동차 있죠? 예. 또는 우리 기계 장비 제품을 제조 생산해서 사람이 운반할 수 없는 건 중장비인 지게차 같은 걸로 옮겨야 되겠죠. 이와 같은 걸 취득했을 때 표준세율의 몇 프로? 4% 중과세한다.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87쪽 방가로 2번 과밀억제권력 가로 안에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유치지역 제외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 중에 공업지역을 보하고 제외한 지역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해서 사업용 과세물건 취득하면 중과세한다. 표준세율에 4% 더하라. 그런데 이때 1번 공장 신설과 증설의 범위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신설이란 생산 설비를 갖춘 연면적이 얼마?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신설이라고 하고 다만 500제곱미터 이상을 신설했어도 도시형 공장은 매연을 일으키지 않는 업종이니까 중과세 안 하고 또 하나 기존 공장 건축물 증설이란 기존 공장 건축물의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 증가됐거나 증가된 330제곱미터 포함하면 초과했을 때 둘 중에 하나 해당이 되면 증설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럼 밑에 박스 밑에 2번 중과세 대상은 신설 증설한 공장 건축물 부속된 토지 그리고 5년 이내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 기계 장비에 대해서도 중과세 하겠다. 다만 맨 밑에 다음에는 이러한 경우는 신설 증설에서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있어요. 기존 공장의 생산 설비를 그대로 승계 취득, 포괄적으로 승계 취득은 신설 증설이 아니니까 이미 있었던 공장을 승계 취득하거나 다음 장에 보시면 과밀억제권력 안에 기존 공장을 폐쇄를 하고 과밀억제권력의 다른 장소로 보한다. 이전하는 경우는 중과세하지 않는다. 여기 보실래요?
여기 있던 과밀억제권역 안에 이 고양시에 있던 공장을 여기로 옮겼다. 이렇게 이전, 이 안에서 이전하는 건 뭐하지 않는다? 중과세하지 않아요. 다만 서울특별시 밖에서 서울특별시 안으로 들어가는 건 요건 뭐하겠다? 중과세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다만 타인 소유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공장을 신설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이전하는 경우도 중과세하고 또는 서울특별시 밖에서 서울특별시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중과세하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이전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존 공장의 단순히 업종만 바꾸는 건 신설 증설이 아니니까 중과세 안 하고, 다음 미음 기존 공장을 철거를 하고 1년 안에 동일한 규모로 다시 재축하는 것은 시설 투자로 보기 때문에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음 행정구역으로 편입되기 전에 과밀 억제권역으로 편입되기 이전에 이미 공장 설립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다음 비읍은 기억해야 돼요. 부동산을 뭐하고 취득해 놓고 5년이 지난 후에 그 건물에다가 공장을 신설 증설하더라도 중과세하지 않는다. 5년 이내만 중과세하고 5년이 지난 후에는 제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부과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다음 시옷은 차량 기계 장비를 뭐하고 폐기 처분 전후 30일 이내 대체 취득하는 경우는 중과세하지 않는다. 기존 생산 설비 차량 등을 뭐하고 폐기 처분하고 30일 안에 새로운 걸 취득하거나 아니면 먼저 취득해 놓고 구 차량 등을 폐기 처분하는 경우 순서가 뒤바뀌어도 관계없죠. 그런 경우는 특별히 중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과밀 억제권역 안에 공장 신증설 또는 법인의 부동산 취득은 중과세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부분 과밀 억제권역에 대한 부분만 잠깐 언급해 보고 가죠. 여기 보실래요? 중과세 부분에 과밀 억제권역 안에 요것만 과밀 억제권역 안에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뭐하는 경우 신축, 그죠?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는 승계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중과세 하죠. 이때 표준세율의 몇 프로? 4% 중과세 하겠다. 요거는 보지 마시고 요까지만. 그리고 또 하나 똑같은 과밀 억제권역이죠. 과밀 억제권역에 요번에는 공장을 과밀 억제권역 안에 공장을 신설 증설했다. 이때 산업단지나 유치지역이나 공업지역은 중과세 안 하고 신설은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신설이고 증설은 기존 면적의 100분의 얼마 20 이상 아니면 330을 초과했다. 둘 중에 하나 해당되면 중과세 하는데 이때 도시형 업종은 신설 증설했을지라도 중과세 하지 않겠다. 이때 중과세는 과밀억제권역 안에 공장 건축물 부속된 토지 5년 이내 취득하는 차량 그 다음에 기계 장비까지 표준세율의 몇 프로? 4% 중과세한다. 이렇게 과밀 억제권역 안에 공장을 했어요? 공장을 신설하거나 또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똑같이 표준세율의 4%를 더해서 중과세 하겠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잠시 쉬어서 다음 시간에 취득세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자, 고생하셨습니다.